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신호를 찾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그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핵심만 분석해드리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매일같이 정말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죠. 그런데 이 중에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진짜 정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 신호만을 딱 골라내서 지금 한국 증시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저희가 수많은 정보 속에서 가려낸 현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5가지 핵심 뉴스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5가지 주제입니다. 거시경제의 수수께끼부터 시작해서 AI 공급망 재편, 코스피의 테마 순환매, 또 바이오테크 촉매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그림이죠. 거시경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요, 투자자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2가지 강력한 힘 사이에서 그야말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현재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한쪽에서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3.1%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보통 이러면 금리를 올리거나 적어도 동결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잖아요. 매파적인 신호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연내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말 그대로 물가를 잡으라는 매파와 경기를 살리라는 비둘기파의 신호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장은 이 2가지 상반된 신호 중에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을까요? 정답은 채권 시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높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4.03%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채권 시장은 당장의 물가 데이터보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로 이 현상을 취약한 골디락스라고 부릅니다. 경제 성장률은 3.9%로 예상될 만큼 탄탄한데 연준이 고용 시장을 걱정해서 미리부터 완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아주 긍정적인 환경이죠. 하지만 취약하다는 단어가 붙은 이유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나오면 연준이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갑자기 태도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현재 시장의 가장 강력한 테마, 바로 AI죠. 이 AI가 어떻게 전체 산업 지도를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살펴볼 다음 2가지 뉴스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사의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을 TSMC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단순히 공장을 하나 옮기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른바 실리콘 커튼이라고 불릴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해서 핵심 기술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려는 거대한 전략의 일부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 나옵니다. 이 결정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악재가 아니라는 건데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이 논리를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가 GPU라는 인공지능의 두뇌를 미국 본토에 안전하게 확보했죠. 그러면서 그 두뇌에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달하는 신경계, 즉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파트너가 바로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거죠. 따라서 이 뉴스는 두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적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됩니다. AI가 일으키는 파급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내부에서는 아주 명확하고 공격적인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금이 반도체에서 2차 전지, 특히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ESS 관련주로 빠르게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건 그냥 무작위적인 테마 이동이 아니라 AI 붐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2차 효과라고 봐야 합니다. 이 흐름도를 보시면 명확해지죠?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지고 이 데이터 센터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소비합니다.
이건 기존 전력망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저장했다가 공급할 수 있는 ESS가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는 겁니다. AI 골드러시에서 GPU가 곡괭이였다면 ESS는 그 광산을 돌리는 전력 설비인 셈이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 세계 ESS 시장은 2030년까지 약 477기가와트시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변동성이 컸던 전기차 시장에만 의존하던 2차 전지 섹터가 AI 인프라라는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강력한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자, AI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 말고도 보고서는 두 가지 중요한 변수를 추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오 분야의 중대한 기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존재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먼저 이진적 사건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결과가 성공 아니면 실패, 둘 중 하나로 극명하게 갈리는 사건을 뜻하는데요. 바이오 기업의 신약 임상 결과 발표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 시장은 서밋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할 항암제 이보네시맙의 임상 데이터에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나온다면 이건 그냥 한 회사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바이오 기술 혁신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오랫동안 부진했던 한국 바이오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리스크온, 즉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면서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하면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하지만 시장의 발목을 잡는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미중 무역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중국이 발표한 배터리 부품과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는 한국의 핵심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낮고 북미의 생산 기지를 확보한 기업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시경제, 산업 트렌드, 그리고 리스크 요인들을 다 종합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고고서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한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가 바로 이번 분석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2차 전지 ESS 섹터. 핵심 논제는 AI 파워플레이입니다. AI가 만들어낸 ESS 수요의 최대 수혜주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어서 IRA 정책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단기적으로 자금이 좀 빠져나가긴 했지만 AI 생태계에서 HBM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기술적인 리더로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인증 통과라는 강력한 추격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테크 섹터인데요. 이건 심미적 파급 효과를 노리는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만약 ESMO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항체의 약물 접합체 ADC 기술의 선두주자인 레고캠바이오가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분석은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연결해봤습니다. 시장의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명확한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